부산의 벚꽃이 빠른 속도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봄 기운을 만끽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개관 1주년을 맞은 국회 부산도서관이 부산의 동서균형 발전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도서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첫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표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운수업 종사자들의 반응도 살펴봅니다. 북부가 만덕센텀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 건설과 함께 만덕대로 3호 공원 조성을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의 벚꽃이 지난 20일 개화한 이후 빠른 속도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날씨마저 따뜻해 곧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부터 시민들까지 활짝 핀 벚꽃을 보며 봄 기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대표 벚꽃 군락지입니다. 남천 이동 행정복지센터 앞 벚나무 5그루에 꽃이 핀 건 지난 20일. 공식 개화를 알렸습니다. 사흘 뒤 군락지는 만개 직전입니다. 성급한 벚나무는 온통 흰 꽃잎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나무들도 붉은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마친 듯 보입니다.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지만은 좀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산책도 할 겸 피기 전에도 보고 아마 다음 주 되면은 조금 활짝 필 것 같아서 다음 주가 더 기대됩니다. 올해 부산의 벚꽃은 지난해보다 6일 일찍 개화했습니다.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와 늘어난 일조 시간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27일을 전후해 만개가 예상됩니다. 한낮의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데다 여기에다 봄비까지 내리면 벚꽃의 만개 시기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쩍 오른 기온에 시민들의 옷차림과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주말 부산은 흐리고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0도,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오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사흘간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일원에서 삼락 벚꽃 축제가 열려 주민 노래자랑과 초청 가수의 공연, 먹거리 장터 등이 운영돼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국회 도서관 개관 70주년이었던 지난해 부산에는 또 하나의 국회 부산도서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개관 1주년을 맞은 국회 부산도서관이 부산의 동서균형 발전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도서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책을 눕혀놓은 듯한 모습의 국회 부산도서관입니다.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첫 발을 뗀 국회 도서관은 지난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개관 1년 만에 30만여 명의 시민들이 다녀갔습니다. 서울에 오래 있었지만 어머니 같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1952년 피난 수도였을 때 저희들이 부산에 국회 도서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이런 곳이고요. 부산 시민들의 가장 큰 응원 아니면 지원 의사 이게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 부산도서관은 서울과는 달리 관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도서관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함께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인 들락날락 운영과 매달 시민들이 직접 주제와 읽을 책을 선정하는 큐레이션 코너도 운영합니다. 여기에 지식문화센터
그리고 들락날락이라는 어린이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했던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시민들의 삶과 아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국회 기관이 됐던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국회 도서관의 서부산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나라 균형 발전과 부산의 동서 문화 격차 해소 역할도 기대됩니다. 지난해에는 부산연구원이 소개한 10대 히트 상품 중 5번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부울경 지방의회를 찾아다니며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서비스 받는 만큼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가장 최고의 도서관,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문화를 느끼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빅 테크 도서관, 아니면 여기에 복합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랜드마크로 꼭 만들어서 부산 시민들에게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부산도서관은 오는 31일 개관 1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가지고 김형호 전 국회의장 특강과 봄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2년 5개월 만에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젠 습관처럼 되어버렸다는 마스크 착용. 특히 운수업 종사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첫날 현장 분위기를 김석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난 지하철 역사 안.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하면 이제는 코로나 없어도 마스크 쓰거든요. 여기 축구 때문에 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좀 편하더라고요. 날 더울 때는 못 써요. 열차 안도 마스크를 벗은 시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 객실에 많아야 한두 명, 젊은 층입니다. 탄 시민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대로 뭐 다들 20일로 해제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건강 상황이잖아요. 열에 한두 번 정도만 안 쓰고 하신다고요? 나머지도 다 마스크 착용하시던데. 지난해 야외에 이어 올해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해제됐지만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은 이미 습관화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택시와 버스 운전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자율적으로 착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밀접촉을 하는 만큼 감염 우려가 크고 감염 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습관이 돼 가지고 어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냥 착용하는 것을 대다수가 다 오면 다 착용을 해요. 이제 우리가 여기 나가서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할 때만이 이제 바깥이니까 벗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마스크를 벗는 시민들의 수도 점차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원이나 요양기관 등 의료시설과 약국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도 출퇴근 시간이나 감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엔 마스크 착용을 공고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가 만덕센텀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 건설과 함께 만덕대로 상부 공원 조성을 추진합니다. 도심 속 휴식공간 마련과 함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절된 일명 9만덕과 10만덕 주민들의 생활권도 연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만덕센텀 간 도시 고속화도로입니다. 만덕 성당 앞 만덕대로에서 재송동 수영 강변대로를 잇는 9.62km 구간 왕복 4차로 지하도로입니다. 대심도가 시작되는 만덕대로는 부산과 경남, 서부산과 동부산을 연결합니다. 남해 고속도로 진출입로로 하루 7만여 대 이상의 차량이 지나다닙니다. 만덕 1동과 만덕 2, 3동은 제뒤로 보이는 만덕대로 8차선 도로에 의해 60여 년간 단절돼 왔습니다. 북구는 대심도 시작점
도로 복개 상부 구간 1만여 제곱미터를 공원화해 단절된 동네를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구는 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약 38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원희룡 장관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국토부 소관이니까 국토부에서 예산을 가져와야만이 또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으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접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관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검토만 해라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되는 방향으로 해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북구는 만덕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을 핵심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부산시 등 관련 기관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어제 새벽 2시 반쯤 기장군 철마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택시 승객이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타고 왔던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 시동이 걸려있는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고 20분 뒤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 붙잡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단지에 있는 한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1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97명, 장비 64대를 동원해 오전 10시 51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빌라왕 전세 사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빌라왕을 시작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 행각이 전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3년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드러난 피해 규모만 24억여 원에 달합니다.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자영업자 김재규 씨는 지난 2019년 부산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전세값은 7,500만 원. 주변 빌라 중 가장 비쌌지만 지은 지 1년이 안 된 신축이라 선택했는데 입주한 지 1년 만에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6천이 대출이거든. 이제 2년 연장하고 또 2년이 지금 돌아오는 4월인데 이거 6천만 원을 이제 아예 다 갚아버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 못 갚으면 이제 신용불량인 거죠. 대학생이었던 또 다른 세입자는 졸업 후 다른 지역에 취업을 하게 돼 보증금을 받지도 못하고 방을 뺐습니다. 지난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 변호사 사갖고서 판결도 받아놓고 저도 다 해보고도 길 안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500 가까이 썼지. 실제로 계속 지금 돈만 추가로 들어가고 돈은 못 받고 있고. 이처럼 전세로 들어온 40세대의 전세 보증금은 총 24억여 원 상당으로 단 한 세대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빌라는 현재 소유주인 건설사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 경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집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세입자들도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대금에서 은행 빚을 변제하고 나면 대부분 남는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남아있더라도 세입자들은 보증금 비율대로 나눠 가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법적인 건물 소유주는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자신은 해당 건설사의 직원으로 당시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실소유주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합니다. 세입자분들도 전세 계약할 때 그거하고 다 했을 겁니다. 저하고는 인내식도 없었습니다. 해결해 나가자 같이 고소를 해서 그것도 좀 한 몇 번 좀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세입자분들한테. 전문가들은 신축 빌라의 경우 아파트처럼 공시가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 사기가 빈번하다며 계약 당시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신축 빌라라고 하더라도 주변 전세 시세보다 높을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보증금 반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으셔서
한편 보증금 사기와 관련해 실제 빌라의 소유주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어제 싱가포르 디지털 전략본부 대표단이 부산의 디지털 교육정책 교류를 위해 부산시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교육청은 싱가포르 측에 부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현황을 비롯해 학생 컴퓨팅 사고력 향상 교육 정책 등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챗 GPT 등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학생 윤리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사상생활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 제도는 국립박물관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돼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사상생활사박물관은 사상 주민들의 생활사 변천 과정을 전시하고 지역의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첫걸음으로 구민과 관내 사업장 재직자를 대상으로 음중진담 밴드 결성을 지원합니다. 음중진담 1기는 이달 3월까지 신청을 받아 4월부터 6월까지, 2기는 7월에 신청을 받아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기수당 인원은 최대 12명입니다. 1기 밴드는 명지 국제신도시 소재 세라비에서 신청 접수와 프로그램 운영, 연습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21일 빅드림 부산의 미래 선포식을 갖고 2023년을 부산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의 도시 브랜드와 미래 비전을 널리 알려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 형성에 나섭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해 물류 허브 도시, 금융 혁신 도시, 디지털 신산업 도시, 문화 매력 도시, 글로벌 관광 도시 등 5개 핵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2030 월드 엑스포의 주제인데요. 이 항해가 반드시 부산에서 열리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메가 이벤트에 속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월드 엑스포가 6개월간 부산에서 열리는 걸 상상하면 저는 벌써부터 설레이는데요. 우리 부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전 세계에 보여주자고요.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우리 남구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구민 홍보단 다원단이 홍보 활동을 시작했고,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를 위하여 통합 홍보관을 남구청 민원실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원단에 좋은 모든 일들이 다 온다는 뜻처럼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주민들과 함께 더 활발한 활동으로 엑스포 유치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많은 힘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부산에서 유치해! 부산이 새로운 도전을 선보일 차례입니다. 2030 월드 엑스포의 성공적인 부산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과 혁신의 첫 발걸음, 우리 남구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 인류 도시를 향한 부산의 도전,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서구 서대신 일동 이웃사랑 실천회는 지난 20일 관내 마을 기업인 고분돌이 총각내와 함께 관내 취약계층 20가구에 밑반찬 5종을 준비해 서대신 일동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가정으로 전달하며 안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부산시 서구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을 위한 범시민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에 첫 번째 주민단체로 새마을 운동 서구지회 회원 100여 명이 지난 20일 충무동 사거리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서구 서대신 3동 자유총연맹도 지난 21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캠페인을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된 대신로 주변에서 펼쳤습니다. 부산시 서구는 지난 21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팀장과 실무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수영구 광안 일동 방위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16일 국제박람회기구 현장 실사를 대비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엄지마을 조성을 위해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수영구 밀락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밀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관내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서비스 이용자에게 마음 돌봄에 힘이 되는 치유도서와 밀락동 마을엽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구 주례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양지 1공원에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함께할래 황금마차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은 위치적 한계로 복지관 이용 기회가 제한적인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상구 삼락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9일 관내 작은 사랑 나눔 봉사대와 함께 도배와 장판 교체, 전기 수리와 청소 등의 사랑 나눔 집수리 사업을 펼쳐 어려운 이웃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3월 23일) 생활지수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는 평소와 같이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으니 우산을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길 바랍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